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민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수분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수분해는 두 파트로 나눠서 오늘은 36페이지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의 왼쪽에 보면은 공간들이 있을 거야. 여기에 인수분해 전체적인 맥락을 필기해 줄게요. 여러분 필기 따라오시면 됩니다. 34쪽 왼쪽으로 갈게요. 인수분해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선생님이 유형별로 분류를 해줄게. 인수분해는요 푸는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다 필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는요 공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요 치환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치환이 한 번 더 나왔지. 치환 중요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두 개 이상 문자를 포함한다. 두 개 이상의 문자를 포함했을 때가 있거든. 이럴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 마지막 네 번째야. 네 번째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는 이제 총 이렇게 네 가지로 정해지거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 적용이에요. 공식을 적용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곱셈공식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뭐가 있냐? a 플러스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있을 거야. 얘들아, 그러면은 얘는 전개를 해서도 이제 풀 수가 있지만 우리가 곱셈공식을 통해 가지고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얘들아 도와줘. 계산하면 3차식이 뭐가 될까요? 시작. 그렇지.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곱셈공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전개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을 역으로 등호니까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꾸는데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인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하나하나가 인수 이런 식으로 인수들을 분해해 줬다는 거야. 주어진 다항식을요. 그래서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인수분해라는 거는 전개의 역과정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곱셈 공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으니까 전개의 역과정이 이제 인수분해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치환이에요. 치환은 이제 총 4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치환 언제 사용하냐? 당연히, 공통 부분이 있을 때 사용하겠지. 공통 부분이 있을 때 사용한다. 두 번째요, 치환은 언제 사용하냐? 스몰 x제곱이 이제 자주 반복될 때가 있어. 이걸 이제 라지 x로 바꿔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꼴 자체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 이럴 때는 어떤 걸 사용해 주는 거냐면은 합차 공식과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낼 겁니다. 그래서 합차 공식과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낼 거다. 그 다음에 치환은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복잡한 수를 계산할 때도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치환은 이렇게 총 4가지 경우로 사용되거든. 그래서 4가지 일단 필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치환은 이 4가지에서 활용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 문자를 포함할 때예요. 그럼 이제 두 문자가 이제 차수가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를 수도 있는데, 만약 차수가 다르다면은 우리가 낮은 차수의 문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 주게 될 겁니다. 낮은 차수의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게 될 거다. 인수정리나 조립제법은요 언제 사용하냐면은 3차식이나 4차식일 때 사용하거든요. 이때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사용하면은 인수분해를 이제 쉽게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써준 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이거든. 이렇게 필기 꼭 해두시고, 그 다음에 빨간 색깔 박스까지 쳐두도록 합시다. 빨간 색깔 박스를 쳤다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는 4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필기해 보세요. 필기한 시간 5초 정도 더 줄게.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자, 1번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되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일단 공식 하기 전에 인수분해 공식들부터 한번 보고 가면 좋겠지. 자, 공식이 밑에 있어요. 자, 밑에 한번 보자. 자,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자, 공식 여러분 교과서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보니까 어쨌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인수분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 전개. 자,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인수분해는 전개 역과정이다. 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8번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만 추가를 해볼까?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서, 자, 선생님이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8번입니다. 이렇게 보자. 자, 추가하는데 어떻게 추가하냐면은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은요.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랑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자, 이렇게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원리는 우리가 합차 공식과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 자, 일단 적어놔 볼래? 선생님 어떻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자, 일단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위에 식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합차 공식을 통해 가지고 자, 이 식을 이제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얘를 완전 제곱식 꼴로 일단 변형해 줄 필요가 있어.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형할 거냐면은 자, 완전 제곱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a 4제곱 그 다음에 b 4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당연히 중간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쓰면 어떨까? 그래서 2배의 a제곱 b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앞에 식이랑 그 다음에 뒤에 식이랑 같아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이렇게 써주면은 같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자,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냅니다. 자, 왼쪽에 다시 자, 왼쪽에 있는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내는 거야.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전체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뒤에는 ab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합차 공식을 써주면 되니까 자, 합차 공식 쓰면은 위의 공식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번 공식도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일 때는 자, 합차 공식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간단히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자, 그 정도로 8번에 필기해 두도록 하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 풀 건데, 자, 예제 1번은 우리가 첫 번째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야. 자, 인수분해를 어떻게 공식을 적용할 수 있을까? 자, 그걸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얘들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공식을 적용한다는 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면 좋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래. 뭐냐면은, 동그라미 세제곱 더하기 3배의 동그라미 제곱 세모 플러스 3배의 동그라미 세모 제곱 플러스 세모의 세제곱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자. 자, 그럼 우리가 곱셈공식을 떠올려 봤을 때 이거는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의 전체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동그라미가 뭐고 세모가 뭔지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괜찮지? 자, 마찬가지야. 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어. 만약에 동그라미 세제곱 마이너스 세모의 세제곱 이렇게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얘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 그러니까 3차식과 1차식의 부호는 항상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두 개를 곱할 건데 부호는 반대로.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그럼 주어진 식에서 동그라미랑 세모가 무엇인지 판단해가지고 자,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도 한번 볼게요. 자, 1번 볼 건데, 자, 1번 풀이 과정 한번 따라가 보자. 1번도 풀이 과정 따라가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의 세제곱, 자, 꼴이 있는지 볼 건데, 동그라미 x의 세제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앞에 3이 이렇게 있고, 3이 이렇게 있는데, 3이 이렇게 있고, 3이 이렇게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세모가 여기에는 8 이렇게 있는데 8은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2가 세제곱, 제곱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꼴로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요, 그래서 x세제곱 더하기 3배에 x제곱 곱하기 2 플러스 3배에 x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x가 동그라미가 되고, 여기에 있는 2가 세모꼴로 돼가지고 이거 전체는 x 플러스 2의 전체 세제곱. 자,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밑에 한번 가볼게. 자, 마찬가지지. 동그라미랑 세모 관점으로 보는 거야. 27의 b의 세제곱은 사실 3b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얘를 동그라미로 보고 뒤에 있는 얘를 이제 세모로 본다면은, 동그라미의 세제곱, 그 다음에 세모의 세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1차식과 3차식의 부호는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뒤에 쓰는 걸 보니까 뒤에는 이제 a를 제곱해주면은 a 제곱이 나오고 3b를 제곱해주면은 이제 3b 제곱, 9b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부호로 바꿔주면은 가운데 쓰면 되겠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a-3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3ab 플러스 9b 제곱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그라미 세모 내용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이제 전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제 구해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예제 2번이야. 예제 2번은 뭐 할 거냐면은 이제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걸 할 건데, 자, 치환 중에서 첫 번째, 자, 공통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자, 그 내용들이에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볼 건데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 문제를 좀 관찰하다 보니까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2x가 공통으로 있겠지? 그러면은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치환하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이거 전체를 x로 두고 얘도 x로 두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x-1과 x의 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계산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우리가 인수분해 바로 되겠죠. 그럼 여기는 x고 x고 여기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로 인수분해를 하면은 곱했을 때 마이너스 x가 나오겠지? 자,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은 오른쪽 좀만 가자. 자, 라지 x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라지 x 플러스 2, 그 다음 라지 x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원래식으로 다시 역으로 대입해 줄 건데 x자리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를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되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실수 범위까지 얘기를 해주거든. 자, 그럼 얘는 더 이상 이제 근해공식 써가지고 인수분해 할 필요 없고요. 뒤에 있는 것만 우리가 혹시 인수분해가 될까 생각을 하는데, 뒤에 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경우 이제 해당 부분을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식으로 다시 대입했을 때 필요한 경우 다시 한번 더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인수분해 한번 다시 해주면은 x고 계산해주면은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그 다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자, 공통 부분이 나왔을 때 치환할 수 있다. 자,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예제 3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3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이야. 예제 3번도 자, 우리가 두 번째 치환을 다룰 건데, 치환의 세 가지 종류가 더 있었는데, 자,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자, x제곱을, 그러니까 라지 x로 치환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로 이제 x제곱을 이제 라지 x로 치환하는 게 잘 안 될 때는, 자,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합차 공식과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해결한다. 자, 이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 우리가 풀어내는데, 자, 보니까 4제곱이고 제곱이니까 얘를 바로 이제 해결하기 어렵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x제곱을요, 얘를 라지 x로 치환하는 거야. 자, 치환 한번 해볼게요. 그럼 치환해주면은 얘는 라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다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얘는 다시 인수분해 해주면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얘들아 될까? 괜찮죠?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이제 스몰 x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와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데, 자, 실수 범위에서 이제 더 이상 유리수 범위에서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 안 해도 괜찮아. 그래서 얘는 그대로 두시고요. 왼쪽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4 얘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는 거야. 얘는 합차 공식이니까 바로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인데 얘는 이제 얘를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한다고 해도 라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쓸 거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러니까 합차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자, 완전 제곱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거고, 그 과정에는 완전 제곱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얘들아, 완전 제곱식을 쓰려고 하면은 자,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완전 제곱식인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서요, x의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얘는 전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bx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x의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b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해가지고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도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 풀어낼 건데, 딱 봐서 얘가 어떻게 우리가 식을 변형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얘를 어떻게 완전 제곱식꼴로 변형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b가 사실 여기에 있는 b제곱, 그러니까 여기 있는 1이 b제곱의 역할을 하는 거겠지? 자, 그럼 가운데에 뭐가 오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상수항을 통해서 그다음 1창의 개수를 유추해내는 거예요. 자, b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2b가 되도록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로 되진 않을 거야. 여러분 실패를 많이 해봐야 돼요.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제곱,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분해를 하는 거야. 얘들아 될까? 괜찮죠?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는데 앞에 있는 부분이 사실 완전 제곱식으로 떨어진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써주면은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합차 공식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합차로 써주면은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 그 다음 a 플러스 b 자, 이렇게 바꿔줬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경우 자, 치환을 할 때요. 자, 이 경우가 여러분들이 잘 못하거든.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 그러니까 합차 공식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면은 자, 이렇게 주어진 식도 변형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자,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마지막 자, 2개 이상의 문자를 포함했을 때로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4번이에요. 예제 4번은 자, 세 번째 자, 2개 이상의 문자를 포함한 경우거든. 이거는 얘들아 선생님이 왼쪽에 따로 필기를 해줄게. 자, 왼쪽에다가 필기를 따라오도록 하세요. 이것들은 사실 문제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자, 2개 이상 문자를 포함했을 때, 자, 이거는 어떻게 풀어낼까? 자, 고민하는데, 자, 총 2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자, 문자의 차수가 다를 때가 있을 거야. 다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밑에 조금 비워두고 쓰세요. 자, 예를 들어서, a제곱의 b 마이너스 a 세제곱의 c 플러스 bc 마이너스 ac 제곱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하는데 자, 정답은 뭐냐면은 자, 결론은 차수가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수가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이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게 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차수가 낮은 문자로 정리하는 게 계산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적어볼래? 네, 잘 적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밑에 예시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처음 공부할 때는 이제 높은 차수로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럼 A가 세제곱까지 있으니까, A를 기준으로 세제곱으로 정리를 하면요. 자, 그럼 일단 A 세제곱을 먼저 써주니까, 그 개수를 마이너스 C를 써주고, 그 다음에 A 제곱이 오겠지? 그럼 플러스 BA 제곱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C 제곱을 먼저 쓰자. 마이너스 C 제곱의 A. 남은 BC 이렇게 써주겠지. 근데 이렇게 써주면은 생각보다 잘 안 보인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문자의 차수들이 다를 때, 자, 높은 차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날림 차수를 정리하면요. 잘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냐면은 낮은 차수인, 자, 여기 있는 낮은 차수가 B가 가장 낮은 차수지? 자, 1차밖에 안 되잖아. 자, B를 기준으로 정리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B로 한번 묶어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초록 색깔들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생각하면은, 자, 이렇게 될 거야. B를 묶어낼게요. 자, B를 묶어내면은 A제곱 뒤에는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상수항들을 볼 건데, 자, B에 대해서 상수항들은 얘네들인데, 마이너스 AC를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AC를 묶어낼게요. 묶어내면은 A제곱 플러스 C. 아, 그러니까 훨씬 잘 보인다는 거야. A제곱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C. 자, 그렇기 때문에 B 마이너스 AC와 A제곱 플러스 C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이렇게 문자의 차수가 다를 때는 낮은 차수의 문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 주세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문자의 차수가 같을 때도 있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도 2차고 y도 2차야. 뭐 그런 경우에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문자로 한 문자에 대해 가지고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까지 한번 필기해 볼래?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면 되겠다. 자, 오늘 마지막 예제 4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필기를 다 했을 거니까 예제 4번 같이 한번 읽고 풀어볼게요. 예제 4번이에요. 좀만 이렇게 하자. 다항식 2x제곱 마이너스 5xy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y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자, 차수를 먼저 확인하는 거야. 자, 보니까 x에 대한 차수도 확인해 보니까 2차고 y에 대한 차수도 확인해 보니까 2차잖아요. 아, 그러니까 왼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문자의 차수가 같을 때야. 자,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 문자 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세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이제 x도 2차고 y도 2차니까 x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 자, 그러면은 이제 x제곱은 자, 얘밖에 없는 거고, 그럼 1차 항을 보니까 어디 있냐? 자,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있겠지? 나머지 마이너스 3y제곱과 4y 마이너스 1은 상수항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그렇게 쓴 거야.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자, 그래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쓸 수 있겠지? 근데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두 번 있으니까 불편하잖아.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나로 분배법칙으로 묶어준 거고요. 자, 뒤에 있는 식들도 우리가 잘 보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데, 자, 오른쪽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지.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좀 써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자, 천천히 한번 해보자. 2x제곱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이 있고요. y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하는 게 2가 있으니까 1 곱하기 x가 있고 2 곱하기 x. 자, 지금 인수분해 하고 있는 거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배치를 해야지? 자, 그럼 마이너스도 있을 거고요. 3y-1도 있고 y-1도 있잖아. 자, 어떻게 배치를 해야지 앞에 있는 1차식이 이렇게 주어질까 생각을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해보는 거야.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마이너스 3y-1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y-1 이렇게 쓰게 된다면은 곱할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지는 거잖아. 그러면은 곱해지는 걸 생각을 하면은 위에는 x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자 마이너스 6y 플러스 잠깐만 플러스 2 이렇게 될 것이고 밑에도 곱해주면은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5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잘 됐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식을 한 번에 써주게 되면은 자, 위에 있는 자, 이 식. 그래서 x 마이너스 3y 플러스 1과 2x 플러스 1y 다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자,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문자를 포함했을 때는 문자의 차수가 다를 때가 있고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차수가 다를 때는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 같을 때는 이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고 인수분해 해준다.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자, 치환 네 번째가 있단 말이야. 자, 네 번째도 우리가 필기를 하고 갈게. 우리 중단원 문제 있거든요. 자, 중단원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자. 네 번째예요. 몇 페이지냐면은 41페이지야. 41페이지 가볼래? 41페이지 12번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볼게요. 12번 문제 있다는 걸 까먹었다. 12번 문제 위쪽에는 이렇게 쓰면 돼. 어떻게 쓰냐? 자, 치환인데요. 자, 치환 2번 치환 중에서 얘는 네 번째. 다시 쓰자. 얘는 복잡한수의 계산이야. 복잡한수 계산. 그래서 주어진 식을 딱 보니까 이제 복잡한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치환을 통해서 해결하게 될 것이다. 자,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2018을 그냥 라지 x로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단번에 들지. 자, 그래서 이거 전체 값이 구하는 거니까 우리 구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요. 얘는요 x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1이고 밑에는요 2017이니까 x-1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하면 되니까 x 플러스 1이죠. 자, 그러니까 1차식과 3차식의 부호는 같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도 이렇게 곱해지는 게 있겠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고 밑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으악 하고 다 약분해서 없어지겠지. 그래서 x 플러스 1이니까 x가 2018이었죠. 대입하면은 2019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처음 수업에서 다 강조를 해줬어. 자, 그래서 인수분해는 총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인수분해는 전개의 역과정이다. 두 번째, 치환은 총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공통 부분을 치환할 수도 있고 스몰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만들어서 합차 공식과 완전 제곱식을 사용한다. 아니면 마지막에 복잡한 수를 계산할 때 치환할 수 있다. 자, 방금 알아봤죠? 2개 이상 문자를 포함했을 때는 낮은 차수로 내림 차순으로 계산한다. 정리해서 인수분해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3차식과 4차식을 간단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자, 숙제 알려줄게요. 다음 시간에 뭐 풀어보면 되냐면은 밑으로 가볼게. 37페이지는 당연히 풀려 있겠지. 자, 37페이지 당연히 숙제예요. 자, 37페이지 풀어오시고 중단원 풀어오는데 중단원 39페이지 그 다음에 40페이지, 41페이지까지 자, 41페이지까지 풀어오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단원이기 때문에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숙제예요. 자, 꼭 풀어오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